간단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넥스트러너스라는 교육 스타트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 넥스트러너스라는 회사에서는 오즈 코딩 스쿨이라는 이제 개발자 취업 플랫폼을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개발자 취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다 무료 교육 과정을 심지어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대전 그리고 김포에는 초중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딩 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과거에는 또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기도 했고, 또 하단에 보시면 한국타이어나 뭐 페이스북 랩이나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또 코딩 강의를 하는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를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는 학교를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산업공학과라는 이제 학과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산업공학과가 코딩을 많이 가르치는 과정 학과는 아니거든요. 딱 한 개 과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바 딱 한 개 과목이 있고 나머지는 다 경영 과목들이 있는 그런 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전공자라고 보긴 좀 어려운 그런 이제 학부를 졸업을 했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시기는 사실 군대에서였어요. 군대에서 이제 막 열심히 일기 쓰다 보니까 내가 사실 뭐 인맥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학부가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인데 여기가 막 이제 엄청 막 좋은 대학교는 아니잖아요. 이제 중위권 정도의 서울의 인서울 정도 했다 정도의 대학교인데, 그래서 뭐 학교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뭐 어떤 방식으로든 성공하려면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22살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개발이라는 걸 학습하기 시작한 시기가 2013년도인데요. 이때가 지금 제가 35살인데 이때가 23살, 24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살 정도? 그때쯤에 이제 군대 전역하자마자 바로 개발이라는 걸 배워봐야겠다, 개발자가 되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개발자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발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학원 원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개발을 어쨌든 학교에서는 못 배우잖아요. 비전공자니까, 저는 산업공학과니까. 학교에서는 그래봐야 이제 자바 클래스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심지어 이제 군대 전역하자마자 바로 이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방학 기간 동안 이제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뭘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무료로 교육해주는 그런, 나라에서 무료로 교육해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때 당시엔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부트캠프 같은 것들이 이제 무료로 국비로 여러분들이 수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지만, 이때 당시엔 그런 국비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은 없었고, 약간 앱창작터 이런 이제 기관이 있었고, 이런 정부 기관에서 실제 무료로 교육을 하고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무료 교육해주는 곳에 막 지원서를 다 넣었어요. 저 개발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서 다 지원서를 넣었는데 당연히 다 떨어졌어요. 당연히 다 떨어졌고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이제 전공자도 아니었고 개발 관련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메일이 제가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제 누가 이탈한다거나, 이제 뽑힌 분 중에 누가 이탈한다거나 정원이 이제 비게 되면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 꼭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메일을 한번 보내고, 또 답변으로 이제 뭐 실제 정원이 비면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와서 또 답변 감사합니다 하면서 꼭 연락 주세요. 또 꼭 한번 연락 주세요. 저 개발 진짜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뒤에 실제로 연락이 오더라고. 개발 그 코스 지금 정원 중에 한 명이 나갔다, 들어오라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되게 헝그리하게. 직접 교육을 받을 돈도 없어서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곳에 이메일로 정원 비면은 꼭 연락 주세요 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 말쯤에 이제 제가 인턴을 하게 됩니다. 이 인턴도 사실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지원서를 써서는 절대로 인턴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학점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점 연계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인턴십 하면은 학점 3점 주는 그런 프로그램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인포뱅크라는 회사에서 인턴을 뽑는다, 개발 인턴을 뽑는다. 한 2개월 정도 하는 인턴이었거든요. 방학 기간 동안 2개월 하면은 3학점 주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다행히 이 인턴은 학교하고 연계된 거다 보니 운 좋게 또 이제 합격해서 인포뱅크라는 이제 판교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인턴으로, 실제 개발 인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인턴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혼자서 아까 전에 이제 강의도 이제 무료 교육 받고 책도 보고 막 혼자 독학을 막 해봤는데요. 한계를 엄청나게 많이 느꼈어요. 아 이거는 혼자 해서는 내가 지금 맞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 코드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잘 짠 건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좀 개발자한테 배워보고 싶은데.'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턴을 해 봐야겠다. 인턴을 하면 이제 현업에 있는 개발자분들한테 코칭을 받을 수 있으니까.'라고 막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에 딱 간 거죠. 가서 이제 열심히 막 이제 개발을 이제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서에 개발자가 저밖에 없어요. 인턴인데 저는 인턴이고 이제 뭔가를 제품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들어가니까 부서에 들어가니까 저밖에 개발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만들어진 완성된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연인가 들어보니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였고요. 실패한 어플리케이션이었고 이제 회사에서는 이걸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팀장님이 이 부서의 팀장님이 아 나는 이거 좀 더 해보고 싶다. 이거 될 것 같다. 그래서 나한테 인턴 개발자라도 붙여줘라. 정직원 개발자 붙여주기 싫으면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인턴 개발자로 들어가서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완성된 프로덕트를 만들게 된 거죠. 최초로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 신입 개발자도 아니 신입 개발 수준도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때 제가 어쨌든 저는 개발을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배울 선임도 없었어요. 갔더니 왜냐면 부서에 아무도 개발자가 없었기 때문에 물어보려면 타 부서 개발자분들한테 막 물어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막 밤새면서 실제로 막 야근하면서 인턴인데 막 이제 판교에서 제일 마지막에 퇴근하고 거의 막 12시, 1시에 막 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한 달, 두 달 하면서 어떻게 막 이제 있는 코드를 막 계속 이제 까보면서 막 모르겠어도 계속 여러 번 보면서 하니까 어느 정도 막 엄청나게 좀 실력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기능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나씩 분해해서 코드 보고 이 기능은 이렇게 지는구나 코드 분석해보고 하면서 실력이 되게 빨리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2개월쯤 됐을 때는 그래도 나름 이 어플리케이션 한정에서는 꽤 이제 수정하고 만질 수 있게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턴이 끝나가는 시점에 갑자기 팀장님이 저를 따로 이제 조용히 부르시더니 너 혹시 창업 같이 해볼래? 라고 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회사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퇴사해가지고 이제 스타트업 창업을 할 건데 너 두 달 동안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동 창업을 해볼래? 라고 이제 제안을 주신 거죠. 와서 개발 일을 해볼래? 라고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목표로 했던 것 중에 물론 개발자가 되는 것도 하나의 목표 중 하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창업이라는 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회다. 개발 또 이제 가서 새로운 또 이제 뭔가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창업이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내가 뭐 대표는 아니지만 경험해 볼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따라가서 이제 또 거기에 2014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었던 서비스가 코인스 플레이어라는 이제 음원을 듣다 보면은 중간중간 광고가 송출되고 이제 돈을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지금의 뭐 캐시워크나 이런 것처럼 걸으면 돈이 적립되는 거 말고 이제 음원을 들으면 돈이 적립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런칭하기도 했고 또 최애돌이라고 해서 실제로 아이돌 관련한 덕질 서비스를 이제 또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막 런칭하다 보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하고 이제는 좀 내가 직접 하나 진짜 다른 개발자들하고 협업 없이 혼자서 다 진짜 완전 0에서 1까지 다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2014년에 이제 1년 동안 하고 15년도에는 이제 나와서 제가 혼자서 또 이제 이것저것 뭔가를 만들어 봐야지라고 생각해서 그때 만들었던 게 또 캠퍼스 마켓이라고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할 만한 창업 아이템이죠.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대학교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캠퍼스 내에서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앱을. 그래서 이때는 백엔드, 프론트엔드 제가 다 직접 이제 막 진짜 노가다 하면서 집에서 밤새면서 만들어 가면서 이제 서비스를 런칭해 가지고 실제 활성화를 시켜보기도 했어요. 이제 제 친구들부터 야 중고 물품 다 올려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자체적인 대학교 페이스북 뭐 페이지를 하나 생성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벤트 같은 거에서 중고 물품 올리면 소고기 쿠폰 드립니다 하면서 제가 인턴하면서 또는 아까 이제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연봉 2,800인가 받았거든요. 2,800, 2,700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았던 돈으로 이제 이벤트 하면서 유저들을 막 유입시켜보는 그런 것들을 해봤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연히 또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도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하고 예전하고 조금 바뀐 건 있지만
한 1년 동안 이제 100명의 인원들을 뽑아가지고 현업 개발자들을 붙여줘서 멘토링을 받게 해주고 코칭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와 이거 가면은 또 진짜 이번엔 진짜 현업 개발자들한테 많이 배울 게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앞에서 저는 이제는 아까는 이제 앱 창작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지원할 때는 거들떠도 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스펙이었는데 이제는 앱을 꽤 3개, 4개까지도 이제 만들어 본 되게 어린 24살, 5살 정도 되는 학생이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소프트 마이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지원했을 때 그런 것들이 가점이 돼서 이제 합격을 했고 여기서도 또 1년 동안에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코딩이라는 것, 개발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막 학습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이 됐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왼쪽은 컨퍼런스 같은 거에서 발표했던 사진, 발표할 때 찍었던 사진이고 오른쪽은 또 여기서 해외 연수도 보내줘가지고 여기서 막 스탠포드도 가보고 막 이런 견학하고 실리콘밸리도 가서 이제 페이스북도 돌아다녀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소프트 마이스터를 거의 끝나갈 때쯤부터 뭘 했냐면요. 프리랜서 개발자를 했습니다. 프리랜서 개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혼자서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앞에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 개발자로 하다가 그때 맡았던 외주가 이 셀리나라는 서비스였어요. 체성분 측정기를 만드는 건데 이제 체성분 측정기 하드웨어를 집에 갖다 놓고 올라가면요. 모바일에서 이제 체성분 데이터를 쭉 보내주는 BMI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찍어주는 그런 이제 통신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외주를 받아서 이제 제가 프리랜서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프리랜서로 할 때도 이제 월에 이때는 이제 아예 어떤 제품을 하나 시작해서 완성하는 외주를 했던 건 아니고 이제 계속 유지 보수해주는 이제 외주를 했거든요. 유지 보수를 해주는. 그래서 한 월에 한 300, 250 이렇게 이제 집에서 외주하면서 프리랜서로 개발자로 일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 회사에서 이제 제안이 왔습니다. 같이 해보자. 이제 CTO로 한번 해줄 수 있겠냐? 너가 지금 이거 제품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외주를 해보고 있으니까 너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 너가 여기 와서 CTO로 한번 일해주면 좋겠어 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또 이제 그 제안을 받고 또 이제 셀리나라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저도 이제 그냥 취업한 개발자의 일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과정을 2016년도까지 거치고 또 17년도에는 제가 아는 분이 뭐 이제 고방이라는 고시원 중개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본다. 중개 앱 서비스를 만들어 본다 해서 여기도 제가 여기는 이제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냥 모바일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쪽을 제가 도와드리면서 이제 지분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걸 또 개발해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10년도에는 이제 제가 여기서 CTO로 이때도 이제 상주에서 일하진 않았어요. CTO로 일하면서 여기 다 재택을 하는 회사였었거든요. 이때 엄청 이제 트렌디한 회사였죠. 이때부터 재택을 했으니까 2016년도부터. 그래서 그렇게 일단 진행하고 또 이제 이 셀리나는 서비스는 한 2년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고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됐어요. 다른 회사가 인수되면서 이제 또 그런 뭔가 작은 규모의 엑시스의 경험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런 경험을 기반해서 이제 원래는 사실 되게 가기 어려운 곳인데 카이스트 석사를 막 이제 열심히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전산학과 그 이제 일반 석사 그냥 이제 공학 석사 우리가 알고 있는 2년제 석사로는 탈락을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카이스트라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로망이 되게 이제 개발자 뭔가 IT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꿈이 있었는데 탈락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운 좋게 창업 석사라는 과정이 딱 그때 당시에 딱 떴습니다. 창업 석사. 그래서 이 과정은 1년 과정이고요. 1년 동안 창업 석사를 하면 이제 전공을 또 선택할 수 있어서 전산학과로 선택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창업 교육도 받고 전산학 교육도 카이스트에서 받는 그런 석사 과정을 이제 최초로 1기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석사가 끝나갈 때쯤에 이제는 내가 좀 창업을 해보고 싶다. 여기서 창업이라는 교육 과정도 거치고 배우고 예전에 스타트업도 계속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막 고민을 하는데 스타트업 창업은 되게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스타트업 창업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다들 대표님들 자기 돈 끌어와가지고 막 쓰기도 하고요. 투자 못 받으면 직원들 월급 못 주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보면서 되게 나는 저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해서 그냥 처음에 어떤 창업을 해볼까 내가 개발 역량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코딩 학원을 딱 이제 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코딩이 공교육에 17년도에 막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때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이미 서울에 대치동에 코딩 학원이 꽤 큰 데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대전에서 제가 코딩 학원을 하나 런칭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여태까지 모아왔던 2천만 원, 3천만 원의 돈을 이제 투자해서 완전 낡은 학원을 하나 이제 학원이었던 곳을 임대해가지고 막 이제 한 진짜 18평 막 이 정도였고요. 월세가 한 7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진짜 낡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임대해가지고 인테리어도 하나도 안 하고 제가 그냥 닦을 걸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 학원을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 좋게 되게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고 거의 200명 가까이 학생이 생기면서 대전 초중고 학원 중에는 제일 큰 코딩 학원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전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규모의 초중고 코딩 학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코딩 학원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연봉 높은, 되게 돈을 잘 버는 이제 개발자의 커리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됐죠. 이제 학원에서 그래도 한 1,000에서 2,000 정도의 순수익은 저한테 생겼거든요. 그러고 나서 18년도에는 이 코딩 학원에 도입할 시스템을 직접 만들기도 했어요. 코딩 학원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 혼자 만든 것은 아니고 저희 이제 회사에 또 개발자를 또 이제 뽑아가지고 같이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18년도까지 그렇게 진행하다 해서 이제 이런 화상 교육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고요. 19년도에는 또 제가 이제 개발이라는 영역에서의 역량도 갖췄고 이제 창업에서의 어떤 학원 창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또 진행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게 한강에서 캠핑 용품을 빌릴 수 있는 앱은 아니었고요. 모바일 웹앱이에요. 이게 지금 웹앱인데 웹앱을 만드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사이드로 주말에 한번 해봤던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잘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강에 캠핑용품을 사람들이 다 대여하러 오고요. 여기서 이제 결제를 하고 저희가 이제 실제 한강에 반포, 망원, 여의도점에 지점을 이제 한강 바로 옆에 지점을 만들어놔서 저희 쪽에서 이제 캠핑용품을 빌려가게끔 하는 서비스를 했던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저한테 되게 또 잘 돼가지고 한 그래도 연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부수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본업은 학원 원장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또 부수입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좀 더 큰 걸 해봐야겠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있겠다. 개발 역량도 있겠다. 창업도 해봤겠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때 당시에 클래스 101, 뭐 타링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라이프해킹 스쿨이라는 교육 사이트를 런칭해서 여기 이 사이트에서는 이제 주로 창업 교육을 했고요. 창업 교육을 하는 VOD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했고, 또 이걸 런칭하자마자 조금 운이 좋게도 코로나가 딱 이제 이걸 운이 좋다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이제 오면서 다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VOD 매출이 엄청나게 이제 온라인 교육 매출이 엄청 커질 때였어요. 그래서 이때 또 이 흐름을 타고 되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포에 또 코딩 학원을 하나 더 런칭했고요. 보시면 이제 코딩 학원이 좀 특이하죠. 마법학교 컨셉의 코딩 학원이에요. 약간 매직 코딩 학원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코딩이라는 게 제가 느꼈을 때는 저는 이제 23살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코딩을 배우기 시작하고 코딩으로서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을 한, 개발이라는 걸로 인생 역전을 한 케이스인데 마법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내가 뭐 돈이 없어도 내가 코딩만 할 줄 알면 내가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웹사이트도 만들 수 있고 뭔가를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법과 같다. 진짜 막 마법으로 뭔가 없는 걸 생기게 하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사실 IoT로 우리가 막 원격으로 대화하고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마법 같은 일이잖아요. 한 30년, 40년, 50년 전을 떠올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마법이라는 컨셉의 마법학교 같은 컨셉의 코딩 교육 학원을 김포에도 런칭해서 지금도 21년에 운영해서 런칭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성인이실 텐데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개발자 취업 교육 플랫폼을 운영해서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오즈 코딩 스쿨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정부에서 다행히 되게 이제 좋게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국비 교육으로 실제 부트캠프를 운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오즈 코딩 스쿨을 이제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개발 교육 과정을 만들 때 제 경험을 진짜 많이 녹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발자로서의 경험,
강사로서의 경험, 창업하면서의 경험, 또는 제가 아까 이제 1년 동안의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는 이제 그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현업자분들한테 진짜 멘토링을 엄청 디테일하게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진짜 현직에 있는 개발자분들한테 매일같이 코드 한 줄 한 줄 보면서 코칭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마 성장을 한 진짜 제일 많이 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1년의 교육 과정 동안.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교육 과정에 녹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서 교육 과정을 설계해가지고 이제 런칭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또 이게 많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실제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예비 개발자분들이 오셔서 정말 또 이제 잘 교육 받으시고 취업도 잘 하셔서 또 회사가 또 많이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발이라는 역량을 기반해서 또 23년도에는 또 새로운 창업들을 또 몇 가지를 시작을 했고요. 뭐 이렇게 제가 개발자로서의 개발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턴도 해봤고요. 개발자 인턴도 해봤고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 총괄이라는 직무에서 이제 회사 일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개발자도 해봤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강사도 해봤고 학원 원장이면서 학원 강사 일도 해봤고요. 그리고 IT 창업가로서의 삶도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10년이라는 여정 안에 다 경험하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미나에. 근데 꼭 이제 취업이라는, 그러니까 개발자로 취업하는 선택지만 두고 생각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발자로 취업하는 것도 물론 좋은 길이고 저는 그 방향도 저희도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끔 저희도 교육을 제공하지만 취업의 길도 좋고 프리랜서 개발자의 길도 좋고 프리랜서 강사의 길도 좋고 학원 원장의 길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뭐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IT 창업가의 길도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되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뭐 재수해서 사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갔고요, 여러분들. 재수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는 곳을 제가 합격하면서 되게 큰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1년 더 공부하는데 이거밖에 못하나? 진짜? 그래도 스카이는 갈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제가. 그 정도 능력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기대를 가고 되게 상실감이 컸고요. 뭐 과기대가 나쁜 대학은 아니지만 어쨌든 재수한 것 치고는 못 갔다. 그래서 되게 1년 동안 엄청난 큰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그때 제가 학점이 2.8이었어요, 학교에서. 왜냐면 수업을 거의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정신을 차리고 와서 이제 개발자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서 제 인생을 좀 이제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됐고 지금은 매출이 한 100억 정도의 이제 50명의 직원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토리가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많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원래 엘리트였고 원래 잘난 사람이었고 뭐 과거 영재고 출신이고 원래 카이스트 출신이고 이러면 아마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굉장히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무료 교육 프로그램에서조차 선정되지 않는 되게 이제 능력이 없는 친구였는데 여차저차 깨서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저라는 사례를 레퍼런스 삼아서 또 이제 개발자로서 다양한 길과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어 패스를 짜냐에 따라서 사실 개발자라는 이제 직무를 선택한 이상 제일 어떤 직무보다도 높은 연봉과 높은 복지와 높은 혜택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로 접어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발자라는 길을 선택한 것 자체가. 왜냐면 기회가 굉장히 앞으로도 많을 거고 아까 앞서서 연사로 강연해 주신 분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뭐 AI가 발전한다고 해서 저는 개발자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AI가 개발자를 대체할 때쯤에는 사실 이미 모든 직업들을 다 대체하고 있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마지막에 대체될 게 개발자다. 왜냐? 그 AI를 만드는 게 개발자니까요. 그 AI와 이런 자동화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게 개발자이기 때문에 결국엔 개발자가 제일 마지막에 생존할 거고 마지막에 사라지는 직업이 개발자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로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이후에 만약에 저희 이제 오즈 코딩 스쿨이나 이런 저희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또 그런 도움들을 또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했던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또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